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의 건국대학교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영상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게 다른 대학교도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군과 합격군의 정체성 변화의 파장은 굉장히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지원군과 합격군의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치밀한 입시 분석이야말로 합격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시 전형의 주 변화입니다.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KU 논술 우수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KU 연기 우수자의 지원 자격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법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KU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시 전형의 주요 변화입니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의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반영 방법이 꽤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까지 2등급까지 만점으로 처리되었던 자연계와 예체능계의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도 1등급까지만 만점인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시 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은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탐구 영역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탐구 선택 과목 역시 인문계열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에 구분 없이 아무거나 두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왜 확률과 통계 과목은 어떤 대학에서든 천대를 받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상 몇몇 특수한 전공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이공계열 전공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확률과 통계 개념 자체는 빈번하게 활용이 되지만 미적분과 기하를 제외하고 굳이 수능 응시 과목으로 지정을 할 만큼의 난이도는 아닐 뿐더러, 미적분과 기하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대학교에 와서도 충분히 확률과 통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가 자연계열 수능 최저나 아니면은 정시전형 반영 과목에서 천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정시 반영 과목에서 미적분 혹은 기하 과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인원 변화표입니다. 2021학년도까지 종합, 교과, 혼합형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이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105명 정도 인원이 감소해서 넘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수시 전형의 인원이 약 200명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세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 정원 내외 수시 정시 비율은 65대 35고 2022학년도 기준 정원 내외 수시 정시 비율은 60대 40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건국대학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인원 배치를 했다기보다는 정시 40% 이상이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아슬아슬하게 구색을 맞추어서 충족시켰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도가 있어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의 인원을 저렇게 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저렇게 조정했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의미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파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올해 건국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인원 배치보다는 신설된 KU 지역균형 전형의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전형 세부 정보입니다. 2021학년도까지 서류 70%, 교과 30%로 운영이 되어 왔던 학생부 종합 KU 학교 추천 전형이 2022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추가가 되었고 교과 100%로 운영이 되는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KU 학교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별로 인원 제한 없이 학생들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 말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크게 다를 점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전과목 100% 기준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가 합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KU 지역균형 추천 자격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지원 자격이야 그렇다 치고 KU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학년도에 운영되었던 KU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여러모로 뒷말이 많았던 전형인 만큼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위에
위의 사진은 건국대학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 기준표이고요. 밑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 기준표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빨간색 사각형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1등급이 10점이고 6등급까지는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6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인 10점에서 0.2점 정도 감소한 9.8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7등급부터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에는 1등급은 270점인데 반해서 6등급은 3분의 1 정도 점수인 90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등급별 환산 점수의 감소폭 자체가 너무 달라서 6등급 학생이 건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똑같이 지원을 해도 받는 점수는 천지 차이에 가깝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는 즉 전년도 건국대학교의 KU 학교 추천 전형이 수치적인 비율상으로는 서류 70% 플러스 교과 30%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비율상으로는 교과 평가보다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훨씬 높았다는 결론으로 기결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위에서 석 소장이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이 여러모로 뒷말이 많았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야 6등급까지는 봐줄 테니까 서류라도 그나마 괜찮은 애들은 지원 좀 해라, 우리가 뽑아줄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이 5, 6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괜찮은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특수고등학교 유형의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건국대학교 수시 결과를 보면은 KU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교과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3.6등급, 4.8등급, 5.1등급 등의 최저 등급 합격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인서울권 주요 대학교의 교과평가 포함 전형에서 5등급까지 최종 합격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서류에 대한 실제적인 반영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전형을 요약을 해보자면, KU 자기추천 전형은 내신보다는 비교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전형이고, KU 학교 추천 전형은 내신과 서류 모두 알뜰하게 챙긴 일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은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비교과를 챙긴 특목고 자사고 학생을 부가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KU 자기추천 전형보다는 KU 학교 추천 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훨씬 높은 것도,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의 평균 최저 편차가 KU 학교 추천 전형의 평균 최저 편차보다 훨씬 큰 것도 이러한 건국대학교의 전형 설계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KU 학교 추천 전형이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넘어온 2022학년도부터는 이러한 양상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세한 등급 환산 점수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환산 점수표가 어떻게 되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플러스 순수 교과 100%의 조합에서는 건국대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선발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권 주요 대학을 뚫을 만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애초에 건국대학교 정도 라인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특목고 자사고 기준 4에서 6등급 학생들만 골라내기에는 KU 학교 추천 전형처럼 건국대학교가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같은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부터는 KU 지역균형 전형과 KU 자기추천 전형 사이에 고교 유형별 양극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KU 지역균형 전형이 KU 학교 추천 전형에서 넘어온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2021학년도 KU 학교 추천 전형 입결은 아예 다른 전형의 입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KU 자기추천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KU 자기추천 전형에 목숨을 걸기 이전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더욱더 높여서 KU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할 생각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조금이나마 흘러 들어갔던 특목고 자사고의 전해시인 고스펙 학생들이 2022학년도부터는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건국대학교 원서 전략을 구성하기 전에 스스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올해 건국대학교 입시 성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진로선택 과목 등으로 인해서 변환된 교과 반영 방법 사진을 다시 한번 첨부를 하니까 이 역시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모집 인원입니다. 이 세부적인 모집 인원은 블로그 컨텐츠로 한번 들어오셔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의 경우 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KU 지역균형 전형의 신설을 제외하고서는 딱히 새로운 변화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KU 지역균형 전형의 신설이 건국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의 판도를 바꿀 만큼 묵직한 변화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